네, 안녕하세요. 우주의 숨결과 또 이 땅의 맥박을 느끼면서 삶의 지혜를 찾아가는 풍수학당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 공간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복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믿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흐름을 읽는다는 그 상위의 1% 부자들, 그분들은 결코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공간의 징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감춰진 비밀을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더 아차 싶은 그들만의 운관리 철학, 과연 뭘까요? 네, 선생님.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쉬쉬하는 그런 이야기죠. 저 역시 늘 관심을 두고 이렇게 지켜보는 대목인데요. 이 부자들의 공간에는 확실히 뭔가 좀 다른 기운이 느껴지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간에서는 공통적으로 포착되는 그런 특별한 기운의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징후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비움으로써 채운다는 그런 역설적인 지혜입니다. 아, 비움으로써 채운다? 네, 공간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 뭐랄까 그 내면을 고스란히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이렇게 비워내고 주변을 정돈하는 행위는요, 단순히 청결, 그 이상입니다. 네네. 좋은 기운이 머물고 또 순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죠. 쓰지 않는 물건, 또 망설임의 대상들, 이런 것들은 과감히 덜어내고 햇살과 바람이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게 바로 모든 운을 받아들일 준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선생님 말씀을 딱 듣고 보니 제 서재가 떠올라서 얼굴이 좀 화끈거리는데요. 저도 모르게 여기저기 쌓아둔 책이며 자료들이 뭐 거의 작은 산을 이루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어수선한 공간이 단순히 보기 싫다 이 문제를 넘어서 제 어떤 결정이라든지 마음의 평화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나요? 왠지 모를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가끔 있었거든요. 오,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공간이 혼란하면요, 마음의 물결도 덩달아 어지러워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고요하고 정돈된 공간은 생각의 명료함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죠. 공간과 사람은 끊임없이 서로 기운을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미칩니다. 어쩌면 내면의 복잡함이나 스트레스가 정리되지 않은 공간으로 발현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공간이 다시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지요. 아... 성공한 이들은 이 순환의 고리를 끊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간부터 다스리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공간 정리가 마음 정리의 시작일 수 있겠네요. 네.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의 원인일 수도 있겠고요. 아, 이게 첫 번째 징후군요. 정말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지점은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이요? 네, 현관은 집의 얼굴이죠. 그리고 모든 기운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복을 부르는 첫인상과도 같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곳이죠. 네네. 늘 밝고 환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신지 않는 신발들이 막 어지럽게 널려 있거나 골프채, 우산꽂이 같은 잡동사니들이 입구를 막고 있는 것, 이거는 좋은 기운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아... 전체적인 집안 예산을 고려하더라도요, 현관만큼은 조금 더 품격 있고 정갈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운을 맞이하는 첫 인상이니까요. 현관의 잡동사니. 아, 정말 중요하네요. 제 골프채도 당장 창고로 옮겨야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요즘 아파트 구조를 보면 현관하고 거실 사이에 중문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풍수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정면으로 집안 깊숙한 곳, 특히 거실 창문이나 베란다 창문이 바로 보인다면 어떨까요? 들어온 좋은 기운이 집안에 머물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마치 돈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가버리는 그런 형국과 비슷하죠. 아, 이럴 때 중문은 기운이 급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집안에 부드럽게 머물면서 순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기운을 머물게 한다? 네, 옛날 큰 기와집 대문을 열어도 바로 안채가 보이지 않고 몇 번 이렇게 꺾어 들어가도록 설계했던 지혜와 같은 맥락입니다. 혹시 현관과 맞은편 창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면 중문 설치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기운의 속도를 조절하고 머물게 하는 그런 장치군요. 네, 이해가 쏙쏙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공간 전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질서입니다.
보이지 않는 질서요? 네, 이건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가구나 소품의 배치, 색상의 조화, 또 동선의 흐름 등을 통해서 공간 전체에 안정감과 균형감을 부여하는 것이죠. 화려하게 꾸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에 있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질서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부자들의 공간은 겉으로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머물렀을 때 왠지 모를 편안함과 균형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질서의 힘입니다. 아, 비움, 현관관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질서. 확실히 성공한 사람들의 공간에는 다 이유가 있군요. 그런데 선생님, 요즘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아파트 풍수에 대해서도 조언을 좀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창밖 풍경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네, 아파트에서는 내부 구조나 인테리어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이 바로 창밖 풍경입니다. 일단 집을 보러 가시면요. 내부 장식보다는 발코니나 창가로 먼저 가서 밖을 둘러보시는 습관, 이걸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도로가 마치 우리 집을 향해 곧장 달려오는 듯한 형상, 이건 피해야 합니다. 현대 풍수에서는 도로를 물, 수의 흐름으로 보는데 이렇게 도로가 집을 향해 직진하는 것은 강한 충의 기운을 만들어서 재물 손실이나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침실 창문으로 이런 도로가 보인다면 더욱 좋지 않겠죠. 아, 도로가 달려오는 형상. 네. 또 주변에 있는 다른 건물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마치 칼날처럼 우리 집 창문을 겨누고 있는 형상. 이걸 바로 충살이라고 합니다. 충살. 네. 그리고 창문을 열었을 때 바로 아래로 지하 주차장 입구가 보여서 차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모습이 보이는 것. 이것도 땅의 기운이 불안정해지고 소음과 탁한 기운이 올라올 수 있어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와, 생각보다 창밖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네요. 내부 인테리어보다 외부 환경이 우선이라니.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럼 선생님, 요즘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예를 들어 한강이 보이는 고층 아파트나 아주 높은 층의 펜트하우스는 풍수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비싼 만큼 좋은 기운이 있을 것 같은데요? 허허,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물, 그러니까 강이나 바다가 시원하게 보이는 조망을 최고로 치지만 풍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은 본질적으로 성찰하고 정리하는 그런 차분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집과 너무 가까웠거나 정면으로 보이면 오히려 기운이 안정되지 못하고 들뜨거나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아, 너무 가까우면요? 네, 강과 같은 큰 물줄기가 있다면 그 강의 폭만큼 뒤로 물러난 거리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 안정적인 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강의 폭만큼 뒤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땅의 기운, 즉 지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기운은 보통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높이, 대략 10층 내외까지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10층 정도요? 네,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인 만큼 이 땅의 기운을 받는 것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 됩니다. 너무 높은 고층은 땅의 기운을 제대로 받기 어려워서 오히려 기운이 허공에 뜬 것처럼 불안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높은 층은 하늘의 기운, 텐치를 더 많이 받는다는 시각도 있지만 현실적인 부와 안정을 추구한다면 땅의 기운을 무시할 수 없죠. 실제로 큰 부를 이룬 분들 중에는 고층 아파트보다는 땅의 기운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단독주택이나 낮은 층을 선호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 그럼 선생님의 견해로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초고층 펜트하우스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인 지기를 받을 수 있는 10층 이하의 높이가 풍수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말 의외인데요. 네, 안정적인 부의 축적과 건강이라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조망권이나 다른 가치들을 우선한다면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 단독주택을 고려하신다면 마당에 회색 빛깔의 차가운 돌들이 너무 많이 깔려있는 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습하고 차가운 기운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회색 돌. 그럼 한강이 바로 보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떨어져서 강을 보거나 아니면 푸른 공원이나 멀찍이 산이 보이는 풍경이 더 안정적일 수 있겠네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푸른 녹지나 완만한 산세는 안정적인 기운을 주죠. 다만 이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기운, 즉 사주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 사주요? 네, 어떤 사람에게는 물의 기운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맞는 터를 찾는 것의 중요성으로 이어집니다. 타고난 사주팔자를 보면 어떤 오행의 기운이 강하고 약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주에 물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물과 관련된 지명, 예를 들어 물 숫자가 들어간 지명이나 강가 근처의 동네인 압구정, 청담, 잠실 같은 곳이 부족한 기운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의 기운이 부족하다면 주변에 산이나 언덕이 있어서 양의 기운이 강한 곳, 예를 들어 개포동처럼 지형적으로 약간 솟아있거나 산과 가까운 곳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 선생님, 저는 예전에 상담받았을 때 불화 기운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지금 사는 곳이 저랑 잘 맞지 않으면 어떡하죠? 당장 이사갈 형편도 안 되는데요. 아, 그런데 제가 사는 곳이 개포동이긴 하네요. 이게 운연의 일치일까요? 개포동이시면 지형적으로 화기를 품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동이라도 위치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요. 보십시오. 이미 좋은 터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설령 지금 계신 곳이 자신의 사주와 완벽하게 맞지 않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정해진 터라면 그 안에서 부족한 기운을 보완하고 좋은 기운을 더하는 방법들을 찾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가려는 의지와 실천입니다. 네, 선생님 말씀드리니 안심이 됩니다. 그럼 집안에서 부족한 기운을 채우거나 전반적인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사를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풍수 인테리어 비법 같은 것이 궁금합니다. 일 수 있는 내부 공간의 풍수적인 지혜를 적용해서 기운을 보완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 인테리어의 실질적인 힘이죠.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살아있는 식물, 즉 관엽식물을 활용하는 겁니다. 아, 식물이요? 네. 이때 중요한 것은 잎이 너무 뾰족하거나 날카롭지 않고 둥글거나 부드러운 형태를 가진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너무 큰 식물보다는 적당한 크기가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외부에 좋지 않은 기운, 예를 들어 창밖 건물의 모서리, 그 충살이 보이는 곳이나 기운이 좋지 않다고 느껴지는 곳에 둥근 잎 식물을 두면 그 날카로운 기운을 부드럽게 완화하고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둥근잎 식물? 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현관이나 창가에 맑고 청아한 소리가 나는 풍경, 풍괭을 다는 것입니다. 풍경 소리요? 바람에 흔들리면에는 맑은 소리는 공간에 정체된 탁한 기운을 흩어주고 긍정적이고 생기 있는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들어올 때마다 맑은 소리를 들으면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림을 활용하는 방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풍성하게 잘 익은 과일 그림은 풍요와 결실을 상징해서 재문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성공한 기업 회장님들의 집무실에 과일 그림이 걸려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또한 평화로운 풍경화는 보는 이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데 좋습니다. 그림을 선택할 때는 그림의 내용뿐 아니라 벽의 크기와 공간의 분위기에 맞는 적절한 크기와 색감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크거나 강렬한 그림은 오히려 공간을 압도할 수 있으니 균형을 생각해야 합니다. 와, 식물이나 그림, 풍경 소리만으로도 이렇게 공간의 기운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군요. 정말 실용적인 팁인데요. 당장 집에 있는 식물들 잎모양부터 살펴봐야겠어요. 둥근 잎식물을 하나 더 드리고 현관에는 맑은 소리 풍경을 달아보고 싶어지네요. 그런데 선생님, 반대로 공간에 두면 오히려 운을 해치거나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들도 분명히 있겠죠. 좀 피해야 할 것들?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좋은 기운을 부르는 것이 있다면 나쁜 기운을 만들거나 머물게 하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집이라는 공간은 따뜻하고 아늑하며 안정감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너무 차가운 느낌을 주는 재질의 물건들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차가운 재질이요? 네. 예를 들어 철제 가구나 장식품, 유리 소재의 소품들이 집안 전체를 지배하면 공간에 음의 기운이 쌓여서 좀 냉랭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잠을 자는 침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침대 머리맡,
즉 잠자는 동안 머리가 향하는 곳에 차갑거나 무겁고 불안정한 물건, 예를 들어 크고 무거운 수석이나 날카로운 형태의 유리장식 등을 두는 것은 숙면을 방해하고 불안정한 기운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아, 수석 같은 거요? 네. 그림이나 사진 액자 역시 누워서 바로 시선이 가는 위치보다는 일어나서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벽면에 거는 것이 좋습니다. 잠든 자신의 모습이 바로 비치는 곳에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 침대 머리맡은 정말 신경 써야겠네요. 저도 모르게 무거운 액자를 걸어두었는데 위치를 바꿔야겠습니다. 그리고 거울의 사용은 신중해야 합니다. 거울이요? 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정면으로 커다란 거울이 바로 보이는 것은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반사시켜 내보낼 수 있어 좋지 않습니다. 간혹 상업 공간에서는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런 배치를 쓰기도 하지만 가정집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은 꼭 필요한 곳, 예를 들어 욕실이나 화장대, 옷을 입어보는 드레스룸 등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침대에 누웠을 때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비치는 위치에 거울을 두는 것은 숙면을 방해하고 기운을 흩뜨릴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어머나, 정말 듣고 보니 그러네요. 특히 거울 위치는 무심코 잘못 두기 쉬운 것 같아요. 저희 집 거울 위치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어요. 또한 형태 자체가 너무 기하학적이거나 뒤틀리고 불안정한 느낌을 주는 조형물, 예를 들어 보는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주는 추상화나 조각품 등은 집안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의 기의 흐름을 막는 막힌 공간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막힌 공간. 네, 가구가 문을 가로막아서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거나 복도나 통로를 너무 좁게 만드는 가구 배치는 생기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므로 좋지 않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온 맑은 기운이 집안 구석구석까지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이 완전히 100% 열리는 것이 중요하군요. 통로 확보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부부관계를 좋게 하거나 아이들 공부방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는 그런 풍수 팁도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부부관계의 조화를 위해서는요, 먼저 습하고 음습한 기운이 모이기 쉬운 욕실에 작은 관엽식물이나 밝은 느낌의 그림을 두어서 양의 기운을 보충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침실의 남쪽 방향에요, 붉은색이나 분홍색 계열의 소품, 예를 들어 쿠션이나 작은 장식품 등을 놓아두면 서로 간의 애정운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 붉은색이나 분홍색. 남쪽이요? 네, 집 전체적으로는 차가운 금속이나 유리보다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나무 소재 가구나 수품을 활용해서 포근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관계 증진에 좋습니다. 자녀방의 경우 방위로 따지자면 동쪽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동쪽이요? 네,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방향으로 성장과 발전,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강한 곳입니다. 예로부터 왕세자가 거처하던 동궁이 동쪽에 있었던 것도 같은 이치죠. 아이들의 학습 의욕과 탐구심을 북돋아주는 데 좋은 방향입니다. 책상 배치는 아이가 앉았을 때 방문을 등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을 열었을 때 아이의 뒷모습이 바로 보이는 것보다는 아이가 누가 들어오는지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방문 쪽을 향하거나 최소한 측면으로 볼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아,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는 배치가 공부 집중에도 도움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남서쪽 방향의 방은 오후에 강한 햇살이 깊숙이 들어오는 곳인데 이 기운이 아이들을 활동적으로 만들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극할 수 있어서 차분하게 앉아 공부에 집중하기에는 다소 불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부침실 역시 남서쪽에 두는 것을 피하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가정에 집중하기보다 밖으로 관심이 쏠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죠. 와, 아이방 위치나 책상 배치 하나하나에도 신경 쓸 부분이 많군요. 부부관계를 위한 팁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사할 때도 풍수를 많이 고려하는데 이때 특별히 주의할 점이나 활용할 만한 비방 같은 것이 있을까요? 네, 이사할 때 많은 분들이 손 없는 날을 따지시는데 물론 좋은 날을 택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사하는 날짜와 시간이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맞는 좋은 기운의 날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삿짐 전체를 옮기는 날짜가 썩 좋지 않다면 그 전에 미리 좋은 날과 시간을 택해서 새 집의 밥솥이나
가장 중요한 서류 혹은 도장 같은 상징적인 물건을 먼저 들여놓는 것도 액땜을 하고 좋은 기운을 먼저 받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미리요? 네, 미리. 그리고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비방 중 하나는 이사 가는 방향이 좋지 않을 경우, 즉 이사 방향에 살이 끼어 있을 때 강이나 칸 하천을 한번 건넜다가 목적지로 가면 그 흉한 기운을 피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을 건너요? 네, 중요한 물건, 예를 들어 밥솥이나 가족 사진, 인감 등을 직접 차에 싣고 일부러 경로를 약간 틀어서 가까운 다리를 건너 강을 한번 넘었다가 새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물을 건너면서 부정적인 기운을 씻어낸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강을 건너면 방향의 애군을 피할 수 있다니. 와, 정말 신기하면서도 흥미로운 지혜네요. 이사할 때 혹시라도 마음이 찜찜하다면 한번 활용해 볼 만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소중한 공간과 삶에 좋은 에너지를 불어넣고 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운의 원리나 사람의 기질, 관계의 흐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최근에 펴낸 운의 힘이라는 책에 그간의 경험과 통찰을 좀 담아두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타고난 성향을 이해함으로써 서로를 더 깊이 품고 용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기계발서처럼 좀 쉽게 풀었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오랜 지혜와 통찰이 담긴 귀한 책이군요. 정말 기대됩니다. 저희 풍수학당에서 나누는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 혹은 풀리지 않는 궁금증들을 남겨주세요.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진솔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서 선생님의 저서 운의 힘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이 저희 풍수학당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따뜻한 응원과 같습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저희와 더 깊은 소통과 교류를 원하신다면 풍수학당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멤버십 가입을 통해 함께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혜택과 더 깊이 있는 정보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끝까지 귀 기울여주신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하고 놀라운 운의 세계로 저희를 이끌어 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결국 운이란 하늘이 정해준 숙명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가꾸고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분명 여러분의 삶에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던 내면의 거대한 잠재력, 그 숨겨진 기운을 발견하고 깨워서 삶의 무기로 활용하는 특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